이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선 내려온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의 발언과 행동은 여전히 연일 뜨겁습니다. 이 조국 전 수석이 부산에 갔는데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소주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 이제 고향에 오래간만에 내려간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일식집에서 뭐 그런 이제 회 먹었다는 뭐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고향 가서 아마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쪽 부산 지역에 이제 술을 저렇게 이제 이렇게 병을 째려 놔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되게 참 아주 묘합니다. 그 술 이름만 쭉 이어지면. 잠시만요. 근데 술 이름을 다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배땡, 진땡, 좋은 땡땡인데요. 예. 되게 사실 대선을 의미하는 듯한 의미로서 또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집이 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사진도 걸려 있는 집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쪽 이제 그 김해 고향에서 이제 음식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비춰보면 지금 조국 수석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고향에 잘 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대 교수에 자식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법무장관 이야기가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수석은 아마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다음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 대선 전화 나설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조국 수석이 매일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보면 아주 교묘한 것 같아요. 참 절묘하게 자신의 앞으로 진로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자, 조국 전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한동안 잠잠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목소리 뭔지 같이 들어보시죠. 아니,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조국 수석이 있지 않냐.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뭐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조국 수석은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김상희 평론가. 네. 뭐 조국 대망론부터 해서 조국 얘기, 전 수석 얘기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까지 8개월 남았는데 법무부 장관 사실상 예약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그게 곧바로 가능한 얘기인지 현실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 직위를 유지하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공직자 사퇴 시한 이전에 사퇴를 하고 나와서 출마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수많은 논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일련의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행동들이 그 당시 그때로 시점을 가져가서 봐서 그걸 엎을 정도의 어떤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좀 문제 있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인으로서는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을 본인이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인같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하는 듯한 이런 행보로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권의 그 협치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수석의 부산행 결국 이 인물과 맞대결이 성사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의 어떤 대표적인 운동권 인물들, 저는 얼마든지 붙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분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받들어서 우리가 운동권 이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권에서는 말이죠.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부산 총선 출마 카드든 어쨌든 정말 중요한 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울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게 우리가 정의가 아니잖아요.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권의 선거 전략은 보면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뭔가 내세울 건 없습니다. 즉 성과로서 내세울 거는 상당히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지자들 결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비춰본다면 조국 수석이 굉장히 아쉽죠. 만약에 조국 수석을 출마시킨다면 부산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국 수석이 저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여러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선거에는 유용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현주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도에 지금 출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내년 선거에서는
부산 영도가 정말 진보와 보수 간의 일대 결전에 붙는 것이고 그 논란에서 어떤 식이든 승부가 나든지 간에 조국성은 또 한 번의 자기의 어떤 홍보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제목으로 정해본 이 제목들이 이제 서울대 대신 부산 찾은 조국 전 수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수석이 이렇게 부산처럼 다음 행보를 어떻게 잡았든 지금 현재 논란은 해치고 나가야 할 겁니다. 그의 친정 서울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나 교수님이 빠지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겐 그만큼 더 큰 피해가 가니까. 교육의 그 로스는 똑같은 건데 그 어떻게 차이를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폴리페서 논란부터 친일파까지 뜨거운 서울대. 이형훈 교수의 이 저서를 직격 비판한 조국 전 수석인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김태현 변호사님 뭐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교수가 교수를 비판할 때 원색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이영훈 교수의 이 저서 논란을 떠나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 논쟁인데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가 누군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경제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어떤 뭐 그 바이블과 같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해방 전후사의 역사를 그 책을 반박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쪽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학자인데 그 이형훈 교수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제 기억에 반일 종족주의인가 아마 이런 제목의 책을 썼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뭐 신간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인데 그 책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일본과의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좀 강하게 페이스북에서 좀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사실은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 그 역사 논쟁까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결국은 항일 독립운동과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게 어떻게 보면 양 사관이 부딪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서울대 내부에서의 논쟁과 부산에서의 여러 또 하마평까지 오르는 조국 전 수석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